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원펀맨 사이타마가 태어난다면 어떨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4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사이타마가 무한열차 임무애가 교요를 만나고 하얀 렘무와 상현사 마카자를 배치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수고라니 보고 온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실험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떼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사이타마는 하얀 렘무와 상해사 마카자라는 거물고 원이들을 대체했다는 것에 포상을 받기 위해 기살대 본부로 가게 되었는데, 쿄요로는 먼저가 기다리고 있다가 사이타마를 보고선 스승님이라고 하며 격하게 반겼죠. 사이타마는 스승님이라고 부르지 말라니까 이라며 난처해했고, 그때 다른 주들 역시 하나둘씩 본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주들은 쿄조로에게 상현을 퇴치한 건 정말 대단하다며 상현의 오인은 그렇게도 강했냐고 물었고, 쿄요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로 사이타마 스승님께서 그 오니를 처치했다고 했죠. 그에 모든 주들의 시선이 사이타마에 꽂혔고, 사이타마는 민망하다는 듯이 하하 하고 웃었는데, 주들은 모두 다시 쿄조로에게 시선 집중하며 상현은 어떤 공격을 했고 어떤 능력이 있었는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쿄요로는 항상 자신의 공도 함께 싸운 동료들이 도와준 거라고 하는 습관이 있었기에 다른 주들은 이번에도 사이타마가 아닌 쿄요로가 전부 다 했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막 들어온 신입이 상현의 오니를 퇴치했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런 중 오바나이는 사이타마를 보고 너도 어느 절의 승려 출신인가? 라고 물었고, 사이타마는 나? 아니, 나는 종교가 없어. 믿는 게 있다면 내 주먹을 믿지 라고 했습니다. 오바나이는 아 그래? 머리가 그래서 승려인 줄 알았다 라고 말했고, 그 말을 들은 교메이는 승려라고 해서 전부 다 머리를 밀지 않아 라고 했죠. 오바나이는 교메이 씨는 왜 머리를 밀지 않는 거죠? 라고 물었고, 교메이는 내 덩치에 대머리면 너무 위압감을 줄 것 같기도 하고 대머리는 내 취향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시작으로 주들끼리는 대머리가 패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토론이 펼쳐지게 되었고, 사이타마는 그 중간에서 부들거리며 이 자식들 박살내고 싶다 라고 생각했죠. 그때 쿄조로만이 사이타마의 대머리는 그야말로 완벽한 대머리, 멋진 태양과도 같이 빛나지 않느냐며 위대함을 표했고, 교메이는 확실히 내 예리한 감각으로 느껴지는 건 사이타마의 머리에는 모발 하나 나오지 않은 상태, 다른 승려들의 머리는 박박 밀었다고 해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머리가 자라나지만 저자의 머리는 그야말로 완벽한 대머리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베키 당조가 남아 모두가 정숙을 하게 되었고, 이번에 상현 퇴치를 했으니 아무래도 상현들은 더욱 경계를 하며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을 거라며 오니들에 대한 움직임에 모두 주의하며 임무를 수행하길 바란다고 했죠. 그렇게 주합회의가 끝난 뒤 쿄요로는 미치에게 다가가 너에게 소개해줄 사람이 있다며, 너는 귀살대에 들어온 이유가 강하고 든든한 신랑감을 찾으러 왔다고 했었지? 내가 본 누구보다 강하고 든든한 사람이 있다며 사이타마를 보여줬습니다. 사이타마는 미치를 보고선 뭔가 낯이 익은 얼굴인데 어디서 봤더라? 라며 긴가민가 했고, 미치리는 사이타마를 자세히 보더니 쿄요로에게 조용히 다가가 쿄요로씨, 저도 취향이라는 게 있어서요, 대머리는 좀 이라고 했죠. 쿄요로는 외모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내면의 강함이라며 미치리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미치리는 제가 지금 임무가 있어서요, 다음에 얘기해요 쿄요로씨 라며 허둥지둥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사이타마는 그저 저 여자 어디서 봤더라? 라는 생각뿐이었고, 쿄요로는 다음번에 꼭 미치리와의 자리를 만들어주겠다고 한 뒤 자신도 임무가 생겨 가봐야겠다고 하며 떠나게 되었죠. 그 뒤 사이타마는 기분도 뭔가 꿀꿀한 느낌인데 맛있는 음식이나 먹자는 생각에 번화가 쪽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 누군가가 당신은 대머리 망토씨 라고 하며 불렀고, 그쪽을 보니 무라타가 있었죠. 사이타마는 넌 그 별명이 그 죽을 위기의 무라타였던가? 라고 물었고, 무라타는 아니요, 생명의 무라타입니다. 저번에 구해주신 것 정말 감사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사이타마는 뭐 그래 그럼 이만 이라고 하며 갈 길을 가려고 했는데, 무라타는 저번에 도움받은 걸 보답하고 싶다며
자신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주겠다고 했죠. 사이타마는 갑자기 진지한 눈빛으로 그렇다면 사양하지 않을게 라고 했고, 무라타는 사이타마와 함께 고급 식당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 중 예쁜 여성들의 고객행위에 이끌려 요시와라 유곽 쪽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고, 무라타를 알아본 많은 유녀들은 저희 가게에 오시면 서비스 왕창 드리겠다며 꼬셨죠. 무라타는 그런 걸 잘 거절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성격이었기에 그곳으로 달려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중 한 유녀는 사이타마에게 우리 가게는 대머리는 다른 손님의 술맛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오이란이 출입을 불가시켰으니 가발을 쓰라고 가발을 줬습니다. 사이타마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 싶었지만 가발을 쓰고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가보니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렸고, 사이타마와 무라타를 이끌고 온 유녀는 그 모습을 보고 당황했죠. 그것은 바로 이번에 새로 들어온 유녀 미치코가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팔씨름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치코는 사실 연주 칼로니 미치리가 가명을 쓰고 몰래 잠입을 한 거였는데, 미치리는 어렸을 적 아저씨들이 자신이 팔씨름 해줬을 때 다들 즐거워했던 기억이 있었기에 여기서도 아저씨 손님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팔씨름 대회를 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 모습을 본 사이타마는 미치리가 바로 자신이 예전 만났던 그 괴력 소녀라는 걸 알았고, 그 아이가 결국 귀살대가 된 거였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치리는 그 주변에 있는 남자들을 모두 팔씨름으로 이겨버렸다 보니 사이타마를 보고선 거기 노란머리 아저씨 저랑 팔씨름 해보실래요? 라며 해맑게 물었고, 사이타마는 오랜만에 복수전을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미치리의 손을 잡았죠. 그런데 그 순간 방문이 열리며 지금 가게에서 뭐하는 짓이냐? 라고 화를 내는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미치리와 사이타마는 그쪽을 봤는데 그 여자는 그 가게에 있는 오이란인 와라비이메였죠. 와라비이메는 슥 보더니 이상한 가발을 쓰고 있는 남자와 귀할대 옷을 입고 있는 무라타를 보고선 다시 미소를 띄었고, 무라타에게 혹시 당신은 귀살대오 무라타씨가 아니냐며 난 당신의 팬이니 당신과 따로 시간을 갖고 싶다고 했습니다. 무라타는 이런 미인이 자신의 팬이라는 것에 홀라당 넘어가 버리고 말았고, 와라비메는 미치리에게 미치코 너는 팔씨름 같은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손님 대접이나 잘해 라고 했죠. 그의 미치리는 네 죄송합니다 라며 의기소침해졌고, 사이타마는 되게 신경질적인 여자네 라고 생각하며 탁자에 차려진 음식이나 지어먹을까 했습니다. 그런데 미치리는 사이타마가 지어먹으려고 하는 음식들을 후다다닥 다 뺏어 먹었고, 사이타마에게 저 혹시 무라타씨와 같이 오신 것 보면 당신도 귀할대원인가요? 라고 물었고, 사이타마는 가발을 써서 자신을 못 알아보는 건가 싶어 그렇다고 했죠. 미치리는 당신에게만 알려주겠다며 나도 사실은 귀할대원인데 혹시 이곳에 오니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에 잠입을 했다고 소곤소곤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쪽에서 우당탕탕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깍 하는 유녀들의 비명소리가 들리게 되었죠. 미치리는 곧바로 무슨 일이지? 라고 하며 뛰어나왔고, 사이타마는 미치리가 다 먹어치워버린 빈 그릇을 보며 이거 더 시켜도 되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치리가 위쪽에 가보니 상처를 입은 채 쓰러져 있는 무라타가 있었고, 그 앞에는 상인용의 표식이 있는 다키가 있었죠. 다키는 채 몰래 한 방에 죽이려 했는데 아주 운이 좋은 녀석이군 이라고 했고, 미치리는 당신이 운이었군요 라고 하며 곧바로 칼 꺼내 다키를 공격했습니다. 다키는 미치코 너도 기할대원이었나? 어쩐지 윤열하겐 아주 천박하고 못난이더라 싶더니 라고 미치리의 외모를 비하했죠. 미치리는 그런 상처내는 말은 그만두세요 라고 하며 사랑의 호흡을 시원해 다키를 마구 공격했고, 다키는 오비를 꺼내 그 공격에 맞섰지만 미치리의 공격은 생각보다 더욱 강했습니다. 다키는 챗 얼빵한 계집인 줄 알았는데 꽤 하잖아 라고 하며 미치리와 치열한 싸움을 펼쳤고, 둘의 싸움의 여파로 그 가게는 이것저것이 무너져 내렸죠. 그러다가 미치리는 오비의 원거리 공격을 자신의 칼로 베어버린 뒤 뛰어들어 다키를 바닥에 힘으로 꽂아버렸죠. 다키는 엄청난 괴력이다 인간이 맞나 싶었고, 미치리는 제가 이겼어요 라고 하며 사랑의 호흡으로 다키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미치리는 휴 하고 땀을 닦은 뒤 쓰러져 있는 무라타에게 몸은 괜찮으시냐고 물었는데, 무라타는 그런데 저 오니 왜 몸이 소멸하지 않는 거죠? 라고 했죠. 미치리는 정말이네? 보통은 목을 베면 소멸하지 않나요? 라고 어리둥절했는데,
그 순간 다키의 그림자 속에서 규타로가 튀어나와 이들을 공격했고 미치리는 순간적인 기습에 당해 몸 곳곳이 베이고 말았습니다. 미치리는 빠른 반사신경으로 치명상을 피했지만 갑자기 몸의 감각이 둔해지며 마비가 오기 시작했고 규타로는 이제 끝이다. 내 공격에는 곰도 곧바로 잠들게 해버리는 마비 독이 들어있거든 이라고 했죠. 그렇게 무라타와 미치리는 독에 마비되어 꼼짝도 못한 상황. 다키는 다시 목을 붙인 뒤 우리는 하나의 온이자 두 명의 온이 우리 둘을 묶어 상현육이라고 하는 거다 라고 하며 사악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다키는 네 그 얼굴부터 가이가이 뭉개주마 라고 하며 미치리에게 다가갔는데 그 순간 사이타마가 저벅저벅 걸어왔고 미치리는 노란머리씨 도망가세요 라고 했죠. 그러자 사이타마는 주먹을 들어 다키를 툭 때렸고 다키는 그대로 날아가 나뒹굴게 되었습니다. 다키는 이 힘은 도대체 뭐냐고 이건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은 거라며 고통스러워했죠. 그때 규타로가 니 녀석은 뭐냐 라고 하며 피해 참력을 마구마구 휘둘렀고 사이타마는 여유롭게 그 공격들을 전부 다 피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참력에 사이타마의 가발이 벗겨지게 되었고 미치리는 당신은? 이라며 놀랐죠. 사이타마는 뭐 이제 가발은 필요 없겠지? 라며 규타로에게 빠르게 다가간 뒤 그대로 펀치를 날렸고 규타로는 그대로 몸이 터져버렸습니다. 무라타는 고온이들은 하나래요. 함께 죽여야 해요 라고 말했고 사이타마는 그대로 다키 쪽으로 다시 나아가 너 때문에 주방이 무너져 버렸잖아 라고 하며 주먹을 내리꽂자 그대로 다키까지 몸이 터져버리며 다키 유타로 하면은 소멸하게 되었죠. 사이타마는 그 뒤 너네 몸은 왜 그래? 라고 했고 무라타는 저희는 지금 독에 당해서 이대로 가다가는 죽을지도 모르겠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의 사이타마는 미치리와 무라타를 각자의 양 어깨에 짊어맨 뒤 좀 멀미를 할 수도 있을 거야 라고 하며 빠르게 어디론가 뛰어왔고 이 시나리오 4부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미치리와 사이타마의 에피소드를 메인으로 이전에 빌드업에 나섰던 무라타와 미치리의 인연까지 연결시켜 꾸며봤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5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